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대인관계 능력 7주차 리더십의 또 다른 종류인 인파워먼트와 변화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사람을 이끄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할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인파워먼트라는 측면과 변화 관리라는 측면입니다. 인파워먼트라는 단어 자체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시죠?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하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용어,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 관리나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은데 변화 관리라는 것들이 왜 포함됐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리더십을 누군가에 대한 영향력, 타인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 두 가지의 측면이 매우 중요하게, 특히 지금 시점에서 변화하는 리더십의 정의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늘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중간고사 내용이 나타나게 될 예정이니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파워먼트입니다. 인파워먼트란 리더십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바로 위에서 말한 이 권한 위임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리더십으로서 누군가가 이제 카리스마를 갖고 있거나 사람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저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처음에 만약 강의를 한다라고 치면요, 저만 잘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강의를 잘하고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이 프로그램에 따른 대상자, 학습자들을 분석할 수 있으면 회사가 운영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한 명의 능력에 좌지우지 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사가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이제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날짜나 비슷한 유사한 시간에도 계속 강의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다 수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한 명이 그걸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제가 복제를 누군가에게 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일에 대한 분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강의,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재무제표, 이러한 뭐 투자금 유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걸 제가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하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분담이 필요하고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러한 권한에 대한 이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죠. 왜냐? 왜냐? 권한 이입을 못하니까요. 다 그걸 한 번씩 다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그 사람이 했던 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가 그걸 처음부터 다시 다 확인을 하고 디테일한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같이 신경을 쓰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경험하는 뭐 조별 모임이나 이런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별 모임을 하다 보면 정말 믿을 만한 누군가랑 같이 하다 보면 그럼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딱 해줘라고 말을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충분한 권한 이임을 해서 그 많은 만남 없이도 완성본을 갖고 가는 데까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반면에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확인을 하게 되죠. 되셨나요? 저도 미묘하게 학생 때 그런 적이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잘 지내시죠? 뭐 하면서 딴 얘기 하다가 갑자기 그건 어떻게 됐나요? 뭐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면 권한 유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면 자꾸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측면에서 이제 완벽하게 권한이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역할 분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걸 다 조정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아니면 내가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이상의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권한 위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는 본인의 이제 책임감, 인식,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막 이거 좀 옛날 얘기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나 다른 분께서 누구 현민아 뭐 약간 이건 네가 좀 맡아서 이렇게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인정받은 것 같고 뭔가 책임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라도 뭐라도 됐냐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죠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능력을 인정받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직원들의 업무 효율, 책임감이 높아지게 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이 인퍼먼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잠재력을 믿어주고 그 잠재력의 개발을 통해서 높은 성과의 조직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인퍼먼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인퍼먼트가 왜 중요한지 여기서 중요한 건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여건이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건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내가 단순히 한두 가지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의 동기부여나 약간 일에 대한 분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책임감 있게 그걸 할 수 있도록 이 여건 자체를 조성하는 것들이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권한을 위임받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권한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시너지를 얻게 돼요. 창조적인 측면의 에너지, 책임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측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조직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창의적인 측면의 아이디어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디 뭐 인턴을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다른 팀이나 아니면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꼰대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뭐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기존 방식을 되게 추구하게 되는 성향이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내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그 다음 단계 일을 처리해 나가요. 여러분이 어떠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이 기존에 있는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이번에 이걸 반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본인의 스타일이 되고 본인의 일 처리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의 윗사람, 여러분에게 일을 관리하는 감독자도 비슷한 형태의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를 내려놓는 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했었던 어떻게 보면 기존에 했었던 효율적인 혹은 기존에 했었던 국한된 그 리더에게 국한된 방법이 아니라 보다 새롭고 보다 창의적이고 보다 넓은 관점의 무언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겠죠. 그게 바로 시너지라든가 창의적인 에너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이 생산성이라는 건 약간 장기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리더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현실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해당 부분에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 측면에 대한 경험적인 효율성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고 세태가 변하고 있고 혼자서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직원 하나하나의 인퍼먼트를 통해서 역할 분담, 권한 위임을 통해서 그분들의 적극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당연스럽게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책임을 맡았다면 그 대상자는 어떻겠습니까?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책임감이란 건 그냥 내가 단순한 부담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의 책임감은 뭐겠습니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나의 성장에 대한
내 성장의 기회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인파워먼트의 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기존의 변화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변화에 응대를 하면서 진보적이고 성공적이고 더 효율적인,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조직이 될 것이고, 이게 곧 회사니까 뭐겠습니까? 바로 고성과 조직이 된다는 거죠. 회사의 목적 자체는 결국 고성과예요. 성과가 높은 것. 만약에 정말 압도적인 리더가 있어서 그 사람의 방법이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라 이런 것들을 다 혼자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사람의 일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권한 이임이, 이 인파워먼트의 이점이 바로 결국 고성과 조직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게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파워먼트를 하게 할 수 인파운트 진행이 되면 사람들은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성원들,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 혹은 여러분들의 하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이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내가 권한을 딴 사람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 정말 중요하니까 나에 대한 약간 자존감 아니면 자부심 같은 것들이 같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일의 과정과 결과에 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왜냐?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로 도전하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 스스로가 바로 이러한 마인드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거예요. 이러한 마인드 여러분 갖고 계시나요? 이 마인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가능성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런 요소의 생각이 부족하거나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적극성도 떨어지고 주도성도 떨어지고 책임감도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성장을 위해선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될수록 조직에는 아이디어가 존중되고 있다. 왜? 권한 이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테니까요.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재미가 있다. 우리 조직 구성원들은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며 다 같이 협력해서 승리하고 있다. 이건 바로 인파워먼트를 통해서 소통과 결합, 그 다음에 권한이임을 통한 인정, 이걸 통해서 팀워크까지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바로 구성원들이 인파워먼트를 가짐으로써 갖게 되는 인식이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분들께서는 지금까지는 거의 다 혼자서 하는 일이 익숙하셨겠죠. 과제를 볼 때도 시험을 볼 때도 거의 다 혼자서 혼자만의 업무, 혼자만의 과제를 수행하면 여러분의 평가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그 다음 단계, 중간관리자 이상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파워먼트의 활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인파워먼트에도 충족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파워먼트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계속 말하는 여건의 조성이 첫 번째입니다. 인파워먼트는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어떤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일련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문화 자체, 그 약간 풍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파워먼트가 발생될 확률은 많지 않죠. 자, 두 번째는 재능과 에너지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파워먼트는 사람들의 재능과 욕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확대할수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재능, 그 다음에 그들의 욕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확대, 더 크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를 통해서 개인의 적극성이라든가 개인의 성장을 유발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명확하고 의미 있는 목적에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왜냐? 이건 회사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조직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사람들은 분명하고 의미 있는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인파워먼트의 충족이에요. 여건이 조성되고 재능과 에너지가 극대화되며 명확하고 의미 있는 목적, 조직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이게 바로 인파워먼트의 충족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인파워먼트의 환경 특성이라는 것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유발시킬 수 있는, 권한 유임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 특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적이고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갑자기 0에서 그러니까 0이라고 하면 흑과 백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흑백이 있다라고 쳤을 때 변화를 한다라는 걸요, 여러분. 조직의 변화라는 게 갑자기 하룻밤 자고 나면 백이 0이 되고 0이 백이 되는 아예 그냥 흑에서 백이 되고 백에서 흑이 되는 이러한 정반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조직도 그런 식으로 변화하진 않아요. 그렇게 변화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조직에서는요. 사람은 뭐 사람도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뭐 그런 경우는 있겠죠. 갑자기 뭐 죽을 병에 걸렸다던가 아니면 사고를 이겨놨다던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기존에 했었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변화한다 라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조직에서는 그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존에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매뉴얼이라고 하잖아요. 매뉴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제가 뭐라고 하죠? 그걸? 텔레마케터 같이 뭔가 이 전화로 누군가의 텔레뱅킹 서비스나 약간 이런 것처럼 전화로 하는 무슨 서비스 업종의 업무를 맡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고객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됐어요. 그럼 변화를 줘야겠다라고 해서 아예 다 다르게 완벽하게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조직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건 정말 예를 들어서 1이면 지금 1이면 뭐 1-1, 1-2, 1-3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하게 하나씩 변해가는 과정이지 갑자기 통째로 정반대의 요소가 되는 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파워먼트 같은 경우에도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리더예요.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만약 이건 오프라인 수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였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팀별 발표에 대한 측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다 해갖고 오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걸 여러분을 아예 믿어버리고 그걸 예를 들어 믿어버린 다음에 다 발표를 잘하겠지 라고 다 준비를 해오겠지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걸 고려를 못한 거죠. 뭐냐면 아까 말했던 신뢰의 문제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준비를 해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팀들도 있겠죠. 제가 사전에 그걸 확인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않다라면 막상 수업이 진행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게 되겠죠. 5팀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 팀만 발표를 해왔어. 그럼 4팀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왔으니까 그냥 끝내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권한을 이임하고 변화를 유발시킨다. 좋죠.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완벽한 변화, 그러니까 아무리 계획이 잘 돼 있더라도 상대가 그만큼 따라올 수 있는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따라올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적극성과 뭔가 책임감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파워먼트를 형성한다라고 했을 때 권한이 100이 있다면 100을 다 주는 건 말이 안 돼요. 내가 리더의 권한이 100이 있는데 그 중에 100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뭐 일을 준다. 이것도 조금 아쉽죠. 왜냐면 그럼 권한이라고 느끼지 않고 그냥 역할 분담 정도로 느낄 테니까요. 그래서 적당하게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권한 위임을 하고 어떤 식의 일들을 줘야 되는가라는 측면. 그 부분이 바로 이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도전적이고 흥미있는 일이에요. 기존의 매뉴얼대로 흘러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안착되고 안정적인 형태의 일이 있다면 그건 유지한 채 새롭게 나타나는 일이나 새롭게 나타나는 관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도전적이고 흥미있는 일에 대한 측면, 구성원들이 이러한 측면에 갖고 있는 생각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학습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구성원이 갖고 있는 욕망 아니면 성장에 대한 욕구를 기반으로 본인이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기회를 얻게 하는 형태의 일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높은 성과와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요인들에 대한 통제입니다. 자,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약간 매뉴얼이랑도 연관이 돼요. 매뉴얼이랑도. 이미 높은 성과와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요인들이 있어요. 높은 성과가 완벽하게 증명되는 게 있는데 이걸 변화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측면에 있어서 갑자기 바꾸라고 창의적인 사고를 유발을 시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구분을 하실 필요 있어요. 뭐냐면 높은 성과를 유발시키는 요인, 공통적인 요인과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요인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통제 부분을 갖고 권한위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과에 대한 지식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이 목표가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고 어떤 식으로 성과를 인식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인퍼먼트에 대한 환경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5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스러운 얘기죠. 긍정적인 인간관계. 무엇보다 관계가 좋은 관계가 돼야 해당 부분의 권한이 이임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개인들 하나하나가 내가 이러한 노력과 공헌을 통해서 만족한다라는 측면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부의 지원이겠죠. 아무리 본인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측면에서 상부 지원이 부족하다라면 결과적인 측면에선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인파워먼트의 환경 특성이자 이러한 여건에 대한 측면 혹은 지식에 대한 측면 활용을 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파워먼트의 방해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한이임에 대해서 이러한 조직 내 권한이임에 대해서 방해하는 요인이 있나? 당연히 있죠. 그럼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차원입니다. 주어진 일을 해내는 역량의 결여.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동기,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의,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책임감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의존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결국 이 개인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이 이 주어진 일을 권한을 내가 함부로 위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무작정 위임할 수 없어요. 일을 못하는 사람한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테스트가 아니니까. 회사라는 건 어떻게든 목적지향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 소기 목적에 대한 달성이 필요하죠. 내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굳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하는 역량의 결여, 동기의 결여, 결의의 부족, 책임감 부족, 의존성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이걸 증명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의 성실성 결여, 약속 불이행, 성과 제한하는 조직의 규범에 대해서 갈등을 처리하는 능력, 뭐 승패, 태도, 약간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왜냐? 결국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권한 위임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리더의 권한을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럼 리더로서 다른 타인과의 관계도 잘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대인 차원의 요소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리적인 측면도 필요합니다. 왜냐? 리더니까요. 리더의 권한이니까. 이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서 발휘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리더로서의 경험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정책 및 기획, 실행에 대한 능력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비전,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비전의 효과적인 전달 능력도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관리 차원의 부족 부분이 바로 인퍼먼트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바로 조직 차원이에요. 이 조직의 문화나 풍토가 공감대 없는 형성이 없는 구조나 시스템,
제한된 정책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면 당연히 인파워먼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인파워먼트에 대한 측면이었습니다.